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성경과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전 국민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바로 2018년 평창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한 북한의 현송월 단장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2013년 현송월 단장이 처형당했다는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송월 단장 멀쩡히 살아서 대규모 공연까지 진행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육을 먹는다고 묘사한 요덕 수용소에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 뉴스까지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판치는 대한민국. 영화보다 뉴스에서 더욱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단골 메뉴는 처형설처럼 일부 권력층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심각한 것은 북한을 가장 심각하게 비방하고 왜곡하는 뉴스일수록 신뢰할 수 없는 근거를 마음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덕 수용소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요덕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한 탈북자 신동혁은 북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하려던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 처형을 당했으며 자신도 재봉틀을 떨어뜨리는 실수로 해서 손가락이 잘리는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신동혁 스스로도 번복한 이 거짓 증언을 토대로 대대적인 반북 컨텐츠 생산과 대북 제재가 이뤄집니다. 뮤지컬 요덕 스토리에는 단일 뮤지컬 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맹비난과 함께 대북 제재를 펼쳤는데요. 이후 신동혁이 한 증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오류가 드러나자 신동혁은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게 됩니다. 일반인도 쉽게 검증해낼 수 있는 가짜 증언에 국제사회까지 흔들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신동혁의 거짓말이 폭로되는 과정은 다른 탈북자의 의심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과도 맞지 않는 신동혁의 이야기를 의심한 거죠. 신동혁 씨는 자신이 있었다는 수용소의 위치와 고문당했다는 시기의 나이도 서로 맞지 않아서 스스로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끔찍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던 증언, 자신의 어머니와 형도 처형당한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도 스스로 철회를 합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의혹을 받자 쉽게 번복할 만큼 앞뒤가 맞지 않았던 신동혁의 거짓말, 이걸 국정원과 언론, 국제기구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나요?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잘 살펴보면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탈북자의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일까요?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와 방송에 출연하는 이들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대체로 탈북 후 짧은 시간 내에 억대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이 되었는데요.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그 금액이 많다는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박상학은 강남에 집이 있고 국회에서 사상검증을 벌인 태용호는 5년 만에 18억을 모았습니다. 국정원, 미국 정부는 매해 탈북단체에게 대규모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이들이 미국 정부와 국정원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거짓말을 자극적으로 할수록 더 큰 돈을 받는 것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정치와 언론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환경 속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의 모습을 왜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을 가난한 나라로 왜곡한 사랑의 불시착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국가보안법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 이해되시나요? 지난 1월 한 보수 정당이 사랑의 불시착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글쎄 이유가 북한군이 손혜진을 구해줘서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드라마 속에서 이 정도 표현도 고발당할 사유가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다룬 매체는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헌트의 감독은 구속이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읽은 소설 태백산맥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한 외국 유튜버가 올린 북한의 모습이나 외국 다큐만 봐도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말이죠. 북측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저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북측을 직접 여행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뉴스 이런 보도 말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보면 알게 된다. 만나보면 기존의 그 오해들이 다 사라지고 야 이런 거였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고발당할 정도라면 이런 유튜버들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시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은 없어요.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북한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은 조중동과 미래통합당 같은 분단 적폐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갔습니다. 자신의 적을 국민의 적으로 왜곡시켰던 것이죠. 그들은 70년 넘게 북한을 왜곡해오며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혐오와 적대심을 가지게 해 종북몰이가 쉽게 통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탄압을 받고 불안과 위기를 오가는 남북관계의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일상적으로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있는 환경에서 반인륜적이고 극우적인 정서를 내포한 매체와 문화도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실에 기반을 둔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색깔론에서 벗어나 진짜 민주주의, 평화, 통일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와 드라마에서 시작한 북한 왜곡 문제, 단순히 문화와 흥미를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짜 뉴스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